제5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회장에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설 명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행복한 설 연휴로 보내셨는지요. 연휴 기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선사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세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1500m 여자 스피드스케이트의 최민경 선수가 500m 때 7개월의 아픔을 풀을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그런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언제나 경제가 문제입니다. 또 설 연휴 하루 전에 GM 군산 공장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OECD 국가는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설 연휴로 돌아온 이 상무 경쟁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열의 아홉은 너무 급한 최저임금 상승에 동업을 줄였습니다. 남은 사람의 노동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고용대책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드는 침체의 요구입니까?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새해 도의 정경이라는 사자성어를 드립니다. 위기를 찾아서 잘못을 바로잡고 주물러가는 것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여야정 정책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지방선거 전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에 여야정 정책회의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GM 군산 공장 사태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오늘 오후 3시에 정동영 의원이 대책위원장으로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그 전에 1시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GM 군산 공장 노조 관계자들이 장병환 원내대표님을 예방을 하고 또 3시에 같이 그 관계자들이 또 세미나에 참석하게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병환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따가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으면 이제 국회도 일을 해야 합니다. 민생과 민주를 위한 입법, 그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정치권이 올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원식 대표의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적극 환영합니다. 당이 당내를 떠나 여야 모두가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이 2월 국회를 민생 살리기 국회로 규정한 바 있듯이 오늘부터 전
상임위에 걸쳐서 적극 나설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 개정과 사법개혁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제의 개편입니다. 우리의 국회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정당 간 공방만 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적폐청산과 국가 대결을 완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특위는 여야 합의 정신에 맞춰 의석 비율에 맞춰 위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내 14석을 보유한 우리 민주평화당은 위원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원내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는 우리 민주평화당 원내 의석 위상에 맞춰 해당 특위에 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GM개국공장 폐쇄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국내 공장 하나의 폐쇄가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까지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대해 53%의 보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우방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향후 국제 통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회가 멈춰서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산자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일 산자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GM개국 사태 및 철강 등 한미 통상 문제 긴급 현안 질의를 추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입니다. 여야 각 당은 당이 단약을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번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선시대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GM 군산 공장과 관련해서는 1시에 GM 군산 공장 노조와 그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3시에는 저희 민주평화당 전체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됐습니다만 호남 지역의 설 민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에 만난 호남인들은 지방선거와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민들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달리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발전 등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 문 대통령 마케팅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평화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독주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신청자와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실물 경제에 역행한 정책은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민들은 적폐청산 등 개혁에 대해서는 기회를 같이 하면서도 현실과 거리된 정책으로 지역경제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번 설 민심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공론하고
생산량이 평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해남의 월동 백수 생산량은 전국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의 화해농가는 엄청난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을 비롯한 제주와 충청, 강원 역시 한파로 인한 농가 피해가 큽니다. 정부가 한파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지만 대파비와 농약 지원 등 땜질식 지원에 불과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이나 농자재 외상대금의 상환 외 직접적인 금융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대상 장려의 확대와 농업수익보장보험 확대 등 재해보험을 확충하는 근본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 분야의 임금 역시 작년보다 13%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파로 그리고 AI 등으로 농가의 총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경영기는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 농가 소득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농업을 처한 총체적인 어려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은 농가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비밀당은 한 가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대해서도 정말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단순한 성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북한의 참여와 남북 단일팀 성사 등 평화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남북 평화 체제의 정착은 전 세계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다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설 민심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평화당의 약칭을 민평당에서 평화당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다는 점도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 협력 그리고 북미 대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최고위원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책에서 설 민심 청취한 결과 우리 민주평화당이 제대로 안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또 공석이 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민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대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에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인사, 또 동시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어느 정당보다 경쟁력 있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라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간 교류를 통해서 화해 협력 모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올해 9월 북한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높이고 소통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단계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입니다. 미국 역시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기에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경제적 단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53% 보유 관세 부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행 군산 공장 폐쇄 예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내부 외환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런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와도 협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일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민속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통해서 민생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거리장거리 갖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미용원, 이용원에 갔더니 오늘은 짱머리 하는 날. 그러면서 국회도 짱머리 좀 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9년에는 소위 부마 항쟁이 있었죠. 부마 민주화 항쟁이 있었죠. 그런데 연합뉴스에 어제 연합뉴스에 보도 이야기하면 국무총리실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해서 제39사단을 지원하라 하는 내용 등 15개의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980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지요. 28만여 명의 그 진상규명 그리고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정문에 담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28만여 명이 소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될 때죠. 제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데 우리 국토위에서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법사위의 소위원회 파행을 하고 있다는 건 주주의 사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아동수당법 등 복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도 심의조차 다시 못한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자이소 간의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수수료 인하 법안도 민생법안 중에 민생법안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선거 광역위원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맴돌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누가 군 투입을 명령했는지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 국회가 답을 해야 될 차례이고요. 사법개혁 특위, 소위 검찰개혁, 소위 법원, 법조, 경찰개혁, 소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소위 구성된 국회의 문제도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법사위에 불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버리장머리를 거치겠다는 자유한국당 모두 자성해서 국회가 짱머리를 세울 수 있도록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헌법에 또 그리고 이 각 당의 정강정책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많았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은 그러한 부분을 직접 반영을 한 당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게 그리고 생산 안정제를 도입하고 있는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 안정제의 품목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 그리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개정 도서개발 촉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러한 것들도 지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자금 대출을 중기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하는데 그러한 이자들이 턱없이 비싸다 하는 요구들도 민생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켜야 되는 흔들릴 수 없는 동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 동맹이요, 두 번째는 경제 동맹입니다. 첫째 안보 동맹에 있어서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갈등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미국과의 안보 동맹, 국권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 동맹을 저희들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온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요구에 의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개시가 됐습니다. 또 지난달에 세탁기, 태양광 전지의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54%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통상 압박이 캐나다, 일본, EU를 제껴놓고 한국만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했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려를 더욱더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요.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동맹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우려해야 되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뿐만 아니고 자동차에까지 그러한 통상 압력, 통상 경제동맹의 균열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를 더욱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트라이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길들이기에 대해서 각별히 심도 있는 분석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 있기를 촉구합니다. 배준현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예, 새해라서 정치권의 재미있는 토종 비교를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타당의 현 상황과 또 전날 민심을 통해서 본 배준현의 토종 비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연일에서 과격한 네거티브 발언을 일삼으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117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당이 대한 세력이라는 든든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원매쇼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불통 이미지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6개월가량 열리지 않던 최고위 중진 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라는 요구도 묵살해버렸고요. 또 우리 중진 의원들을 한 변방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12일에 부산을 찾아서 국민은 더 이상 남북 정상회담 쇼에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북핵 폐기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북핵 폐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홍 대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하는 등 문재인 정부 공격은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설 민심을 들어보면 평창올림픽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을 뿐 아니라 평화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또 여론조사상
집권 여당과 문 정부의 국정 지도가 높고 MB 적폐 청산 요구도 70% 이상 크게 높은 것을 보면 이는 궁극적으로 보수 세력의 몰락을 홍준표 대표 때문에 가져온다고 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대패가 예상이 되고 자유한국당의 중진들이 홍준표 대표의 현 지도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보수 야합으로 진행되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의 바른미래당은 이런 홍준표 대표 체제로의 자유한국당에게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진들도 이렇게 소통 없는 홍준표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도권이나 영남의 승리가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고 홍준표가 물러나게 길을 바라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대표와 신적폐 3당 야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3월 중순쯤에 정치권이 깜짝 놀랄 소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아마 운전성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폐 야합을 반대하는 호남 그리고 비호남, 영남과 수도권에 있는 우리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민주평화당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당도 대거 몰려오기 전에 빨리 시당 창당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영 의원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니까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군산 GM 대책 토론회 겸 TF회의가 있습니다. 의원님 천원이 좀 시간 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지역위원장들께도 참석을 고지했습니다.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군산 GM 현장에서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같은 시간에 바른미래당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날짜를 피했습니다만 지도부에서 내일이든 모레 최고위원회든 의원총회 겸 최고위원회를 군산에서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설날 선물 지원은 가혹한 선물이었고 또 이게 작게는 군산 전라북도 문제지만 크게는 민주평화당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고 한국 경제 전반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이 한국 GM의 대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이 주주라는 것은 정부가 주주라는 거고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도 도대체 한국 GM의 회계장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처리한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3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이제 퇴각하는 입장이 됐는데 뒤늦게 문제가 터지고서야 허둥거리는 정부를 믿고 지금 있을 수가 없고 또 군산은 전라북도에서 산업체가 있는 데는 군산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산업도시인 군산에 공장이 2개 있습니다. 공장 2개는 하나는 현대조선소고 하나는 GM자동차인데 2개가 문 닫았습니다. 군산 경제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전라북도 경제가 휘청거린 겁니다. 호남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군산지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고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를 떠안고 나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산 GM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제가 망언이라고 한 얘기는 2가지 점에서 하나는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GM 디트로이트 본사도 작년에 1,500명 본 공장을 감원한 입장에서 군산 GM이
그리 생산란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틀리고, 또 하나는 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만 하면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포괄 동맹이다.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에서 포괄 동맹이며 미래 동맹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던 역대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에서 경제는 동맹이 아니다, 한국과 동맹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동맹 파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와도 연결돼 있고 한미 동맹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있고, 분산 경제 자체가 IMF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도 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민주평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GM 본사의 은전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울고 있는 군산 시민과 노동자들의 아픈데 가려운 데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3시에 이 자리에서 군산 노조 측이 이제 1시에 장병환 위원장님 방에서 회의를 하고, 2시에 지도부와 우리 조배수 대표랑 또 회의를 하고, 3시에 이 자리에서 또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주현 의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 GM 공장 폐쇄가 타 지역의 산업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작년에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군산조선소가 폐쇄될 당시에 당시 그 이전 해에 현대중공업이 수천억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었고, 현대중공업은 단 한 푼의 세금 지원도 받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게 정부가 구두부정을 강제했고, 그 결과로 현대중공업에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GM 본사가 정부로부터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산공장 폐쇄라는 희생양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북 경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발전의 기회를 삼은 것을 굉장히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로써 강원도보다 더 떨어지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차별을 받아서 낙후되어 온 것에 대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못할지언정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서 군산 GM 공장 폐쇄라는 것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경제정책의 주요한 목표를 삼고 있고, 그 양극화의 많은 부분이 지역 격차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교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성빈, 최민정, 이상화 선수의 감동적 활약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대로 남은 기간 우리 선수들의 선정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평창 축제와 한껏 뜨거운 이 겨울이 가리우지 못하는 냉랭하고 냉엄한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개 어두운 그림자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어제 IMF의 연례 한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경찰이라는 IMF의 각국 경제평가 보고서는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에 2.9, 2020년 2.8, 2021년 2.7,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생산성 향상, 구조개혁,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서만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추가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의 실업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맞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카산드라의 경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한국 경제에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대책 강구가 절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군산경제, 전북경제 회생 대책에 즉각 정부는 착수해야 합니다. 전국환경위원회 타성적 소극주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재 참사 현장에는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줄지어 찾아갑니다. 군산 공장 폐쇄 현장에는 관계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습니다. 총리는 물론 관계 장관조차 군산 참사 현장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도 정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3월 24일에 적법화 최종일을 앞두고 현재 적법화율은 정부 발표대로 해도 20.4%에 불과합니다. 80%의 축사 농가들이 불법 제재를 받고 축사 사용 중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전국 축산단체 대표 8분이 국회 앞에서 28일째 철야 농성 중입니다. 13일째 철야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차관회의를 열었는데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대립하면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농림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무회의는 왜 하는 것이고 국무조정실은 뭘 조정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아직도 설 연휴 중입니까? 네, 더 이상 모두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